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제주 부동산 투자, 인구 추이를 고려하는 안목 필요. 제주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관광과 연계한 인구 추이를 고려하는 안목이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싸고 전망이 좋은 토지에 투자하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추선님 마침 제주도 제가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왔습니다. 네, 안 그래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네, 몇 분 가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네. 몇 분들이랑 관광 겸해서 이제 부동산 공부하러 다녀왔거든요. 뭐 투자 설명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아니, 표현해야 그 되나요?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거의 그것까지. 놀러 갔다 오는 김에 부동산 제- 공부도 한 거죠. 네. 직접 가서 보면은 훨씬 눈에 쏙쏙 들어올 텐데 말입니다. 제가 사실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것,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녀와서 글을 썼으면 이렇게 썼겠구나. 제 마음과 완전히 거의 100% 일치하는 뭐 이런 정도의 기사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분이 기사를 주셨냐면요. 이명수 미래에셋 부동산 수석 컨설턴트 님이세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신지는 뭐 잘 네네. 모르겠지만 여하튼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지가 상승은 즉 땅값의 상승은 인구 추이를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계속 느는 곳은 당연히 땅값이 느는 거 아니냐. 큰 네. 추세에서 보면 그게 하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희오리가 제주도에 살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살고 있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하도 찾아와가지고 네. 뭐 이사 가니 많이 그랬는데 아. 제가 이렇게 연예인을 그닥 막 좋아하진 않아서 그 후에 추적을 못 유부녀 해봤어요. 연예인이 됐기 때문에 관심이 끊어진 걸로 아, 알고 그런 건 있습니다. 아니고요. 아이돌은 아직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아이돌은 있는데. 좀 좋아하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효리 씨가 거기 가서 거주를 하시면서 어떤 슬로우 라이프 뭐 이런 점이 막 트렌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토지 가치를 올리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결국은 가격이 오르고 투자 가치가 향상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신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부동산과 연동해서 성장할 수 있는 컨텐츠는 관광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구가 줄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 다 유효한 말이고 앞으로 네. 이제 그게 급속도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인구 유입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면 인구가 유입되려면 결국은 관광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제주도를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중국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가져갈 터이니 지금 사드 때문에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드는 어떤 시간적인 문제로 보면 네.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관심을 갖고 제주도를 보는 눈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뜻이죠. 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제가 가서 본 상황은요. 네. 아파트는 그동안 좋았을 때 분양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빌라 같은 경우도. 좀 난개발식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리고 걸 저도 실제로 봤었거든요. 분양하는 작년에. 내용도 되게 많고 사실 제주도 편은 따로 해서 좀 여러 가지 제가 경험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분양을 많이 해서 당분간은 일단 적체가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분양 쪽은 조금 이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음. 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네. 토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생각보다 서울 시세 그리고 어떤 수도권 도심지의 시세를 생각하면 저는 아직까지도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그 법적으로 그걸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작년에 제한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어떤 시장의 발전 가능성 이런 거를 보면 토지 투자는 아직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 시장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앞으로 증여세나 상속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니까 신규 부동산 취득 시 자녀 명의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그 기사를 마감했는데요. 이 제목대로 만약에 네.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 기사가 나올 테니까 제주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명수 미래세 생명 컨설턴트님 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네요. 네,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혹시라도 또 이렇게 하면 뭐 형 아니야, 뭐 동생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까봐.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판교 집값은 뛰는데 상가는 썰렁. 미래 신도시 절반 넘는 상가 텅텅. 이유는
이라는 기사네요. 네, 두 가지 기사입니다. 네네. 네. 판교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말 입주를 시작했죠. 판교 신도시는 서울 강남과 가깝고 각종 편의시설도 밀집해 있어서 신흥 부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첨단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집값도 수년 사이에 껑충 뛰었는데요. 이렇듯 유동인구는 많지만 오히려 상권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더해서 이제 위례 기사를 잠깐 보면요. 위례 신도시가 절반 넘는 상가가 텅텅 비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현재 일반 상가의 50%, 근린 상가의 70% 정도가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기사 보시면 이게 기사가 몇 개인데 뭐 보시면은 다 예, 미분양 속출 뭐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상가 50%, 뭐 근린 상가의 70%가 지금 임차인을 못 찾고 있고요. 근데 위례 신도시가 상가가 미분양인가요? 상가가 임차인을 못 찾는 거랑 미분양은 다르지 않나요? 그건 다른 문제죠. 네. 근데 1층 같은 경우는 분양이 잘 돼서 프리미엄이 한 1억 정도 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곧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분양이 뭐 아예, 초기에 된 것들은 잘 된 것도 있고 네네. 일부 미분양들도 상당히 있고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기사를 보시면 아주 공통적인 내용이 있죠. 뭐냐면 집값은 오르는데 상가는 텅텅 비어 있다. 두 개 기사에서 제가 공통점을 좀 찾아드리고 싶어서 두 개 기사를 좀 하나로 네. 엮어봤는데요. 네. 제가 일단 분양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분양 시점에는 보통 아주 장밋빛 개발 계획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위례를 보면 위신선 들어오는 거, 트램, 그리고 네. 지하철 8호선 운암역 들어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일정에 맞춰서 딱 나와요. 네. 그러니까 교통 아주 좋아져. 그리고 입주를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 오르면서 거기에 맞는 세입 임차인들의 수준도 높아져. 그러니 상가들도 당연히 잘 될 거야라는 장밋빛 전망이 난무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위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판교도 마찬가지였고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 다 비슷하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분양가가 책정이 되는 거죠. 장밋빛 희망에 맞춰서. 그러면 분양이 딱 나왔어요, 물건이. 그럼 네. 사람들이 와, 저기가 저렇게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모두 분양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분양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입주 시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입주 시기에 신도시가 한꺼번에 4만 명, 5만 명이 전부 다 입주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별로. 아주 단지별로 시간을 두면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상가는 많은데 그게 활성화되지를 않는 거죠.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자금을 가지고 사지만 네. 상가는 수익률을 노리는 것이어서 대부분 많은 자금을 갖고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사는데 네. 그리고 저금리를 생각하니까 은행에서 저금리로 받아서 상가 수익률의 를 극대화시키면 그게 진짜 물건이 좋아지는 건데 네. 임차가 안 나가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괴로워지죠. 은행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교통 계획들이 생각같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그쵸. 운암역 같은 경우도 뭐 그게 느려지고 네네. 위신선도 삼성물산에서 뭐 자이로 바뀌는 GS로 바뀌는 과정 네. 이런 걸 겪는 거고 트램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트램은 모르는 거고. 전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위례만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죠. 아. 모든 도시들이 다 이런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매수하신 분들이 임차인을 못 찾으면서 굉장히 괴로워지는 시기가 1년 내지 2, 3년이 가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매수한다라고 하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지금부터 슬슬 천천히 좀 관심을 갖게 되면 의외의 좋은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무리해서 사신 분이 너무 힘들어서 내놓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자금을 가지고 매입을 하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 피곤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동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신도시 생길 때 보면요. 경매 물건을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끔 주인을 만날 일이 있어서 가끔 가보면 네. 의외로 병원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머리를 싸매고 누우셔가지고 아이고야. 예, 이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특히나 이런 상가의 물건들이 절대량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저는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경매 쪽을 좀 앞으로 관심 있게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뭐 작년이나 작년인가요? 위례 탐방기를 한번 쓴 적이 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관점에서 쓴 건데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요. 상가 용지 비율이 약 한 1.9%니까 2%대예요.
그러니까 상가 용지 비율이 작아요. 판교는 3%, 동탄은 4% 그렇거든요. 그러면 거기보다 상가 용지 비율은 작고요. 그리고 인구 밀도는 15% 수준으로 높아요. 예를 들면 판교는 9.5%, 동탄은 6.9%인데 인구 밀도가 거의 15%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게를 했을 때 이용할 사람은 많고 경쟁은 작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구 밀도는 높고 상가 비율은 적고 하면 아주 장기적으로 다 들어오고, 그리고 무슨 위신선이나 트램이나 운암역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단지 되겠죠. 늦어진다라는 거. 근데 이제 늦어지는 게 얼마큼 늦어지냐,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상황을 건너가는 시점쯤, 그리고 경매로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 뭐 분양가에 최소한 뭐 저는 상당폭을 갖다가 깎아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면, 조금 자기도 그걸 매수해가지고 뭐 한 1, 2년 정도만 버틸 생각을 한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 신도시 상가는 초기에 분양을 할 때 너무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네. 물건이 나와서 임차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게 거의 필수 코스니, 그런 시점에서 뭐 경매 같은 거를 통해서 사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이런, 그리고 임차가 안 되는 이런 상가들은 지금부터 좀 시간을 가지고 쳐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금주의 부동산 소식 뭐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오늘 다룬 것 같은데, 코인플렉스님은 어떠셨어요? 뭐 제주도 물론 내려가서 땅을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용산을 들긴 해요. 가야 되나? 용산은 사실 그쪽은 좀 비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차피 올해 말까지-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면 올해 말까지 관리 처분을 한다는데 강남 재건축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예. 위례나 이런 데 상가를 지금부터 쳐다봐야 되나? 미래상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교는 가보면 이렇게 한 블록에서 다른 블록으로 잘 이동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차를 타고 아예 좀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을 해도. 위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가가 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실 만한. 네. 제가 글을 사실 이게 1년 전,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6개월, 1년 전에 쓰면 제가 막 그 당시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갔다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왜 그 아니죠. 별도 카페 즐기는 부동산에는 네네. 많이 써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일이 생기니, 그리고 그 정도 물량이면 경매로 나올 것 같으니 지금 장기적으로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개발은 되겠지만 중간에 이런 과정을 겪으니 그때쯤 관심을 갖자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위례상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는 시점부터 네.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보시면 뜻밖의 기회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제주, 용산,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네, 이렇게 다들 저희가 좋은 내용들을 뽑아서 최대한 노력하니까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이번 휴가에 혹시 제주도를 가게 되시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경치만 보지 마시고 어디 살만한 토지는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더욱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